자, 185번부터 우리가 오답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뭐 진도 나갈 때 숙제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갑시다. 여러분 도형을 풀 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중요해. 자, 보자. 마이너스 3,4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 직선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요 점의 좌표를 찾아보라는 거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요거야. 수선. 자, 수선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직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수직했으니까 뭐를 찾는 거야? 기울기하고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기울기를 봐야 되겠지? 자, 따라서 3y는 얼마다? x 더하기 5더라. y는 얼마?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5더라. 그러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누구? 요 수선. 자, 요 수선의 직선을 L이라고 놓게 되면 요 L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3. 자,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3,4를 지나더라 라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찾는다? 요 직선 L을 찾을 수 있죠. y에서 4를 빼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 x에서 누구를 뺀다? 마이너스 3을 뺀다. 됐지? 직선의 방정식 찾았으니까 y 빼기 4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되더라. 자, 그럼 다 끝났습니다. 요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뭐를 해주면 돼요? 연립을 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지. 맞니? 교점이니까. 자, 이게 교점이죠, 교점. 자, 알아서. 자, 얘랑 얘랑 같다라고 풀면 되겠네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5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자, 이제 3 곱해서 정리하자. x 더하기 5는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5. 자, 2항하니까 10x가 되고 2항하니까 20이 되죠, 그쵸? 따라서 x는 얼마다? 2가 되더라. 자, x 값이 2니까 y 값은 얼마가 돼요? 여기다 2 대입하면 되겠죠? 2 대입하니까 계산이 잘못됐나? 마이너스 5. 아이고, 계산 잘못했네. 여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10x지, 그치? 마이너스 10x니까 x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y 값이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h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2,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연산 순서가 뭐예요? 첫 번째, 기울기를 찾자. 두 번째, 자, 그 기울기를 가지고 수선의 기울기를 찾는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마지막에 네 번째 뭐 해주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으로 교점 찾아주는 거지, 그렇지? 이 루틴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어려운 풀이는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하나도 없는 거야, 어려운 풀이는. 그렇지요? 잘 봐주세요. 자, 다음에 좀 갈아버릴까? 자, 다음 넘어갈까? 넘어가 되겠니? 자, 넘어갈까요? 자, 189번으로. 자, 이쪽 가봅시다. 자, 189번 가보지. 자, 여기 보니까 어디를 지났다. 자, 이거 살짝 선생님이 키워볼게. 선생님 87도 있었는데 187도 있었네? 180도 있었네요. 자, 187 가보죠. 자, 요건 좀 많이 쉽지. 자, 1,7하고 5,-5에 대하여 자, 선분 A, B의 무슨 값 수직 2등분선
그지? 수직 이등분선이 어디를 지난다? 얘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편하게 이렇게 풀어요. 자, 여기가 A 쭉 해서 여기가 B. 자, 여기가 1,7이다. 요거는 5,-5죠. 요 놈에 대해서 뭐 했다? 자,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런데 요 수직 이등분선이 어디를 지나는 거죠? A,2를 지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요 직선 L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하죠? 지나는 점도 필요하고 기울기도 필요하지, 그치? 자, 얘도 지나긴 하지만 이 점도 지나는 거죠.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중점이라 그러지, 그치? 자, 중점의 좌표 얼마죠?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니까 3,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니까 1, 3,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 요 직선에 뭐를 찾아라? 기울기를 찾아라. 자, 기울기는 얼마죠? 5에서 2를 빼고 마이너스 5에서 7을 빼면 되죠. x끼리 빼고 y끼리 뺀다. 따라서 4분의 마이너스 12,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요 점을 지났으니까 우리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y에서 1 빼고요. 지나는 점.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요. x에서 3 빼면 되겠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 된다. 그러면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고요? 요 점을 지난다고요. 지난 점은 대입이지, 그치? 대입, y 대신에 2, x 대신에 a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뭐야? a, 2 맞냐? a, 뭐가 좀 자꾸 뭐 이상해? 10. 아, 미안 수직인데 미안하다. 자, 수직이니까 이거 기울기 얼마가 되죠? 잘못 나왔네. 요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수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여기는 3분의 1이 됐겠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그냥 바로 대입하자. y 대신에 누구 대입하면 되죠? 2, x 대신에 얼마? a. 이렇게 바로 대입해서 계산할게. 2 빼기 1은 3분의 1괄호 a 빼기 3이다. 1은 3분의 1괄호 a 빼기 3이죠. 따라서 a 빼기 3이 얼마다? 3. 고로 a는 얼마다? 6.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고 중요하다 그랬죠.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풀이법이라.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지난 시간에는 딱 요거야. 요거랑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랑 그 다음에 우리 그 뭐냐 신발통 공식 이 세 개만 알면 된다 그랬죠. 그죠? 유형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89번 가보도록 할게요. 189번. 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조금 낮춰볼까? 자, 189번 가보죠. 자, 여기 보니까 점 A가 마이너스 2,3이에요. 자, 여기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y는 n 괄호 x 빼기 2다. 자, 요거를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요 놈이 해석되는 거. 자,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y는 무조건 0이 나오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어디를 지난다? 2,0을 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2,0을 지나게끔 딱 설정이 되겠죠, 지금. 그치? 2,0. 자, 이런 직선이 있다. 자, 이때 AB하고 AC. 자, 얘랑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 BC의 중점이 Y축에 있다. 자, BC의 중점. 자, 요 놈이 Y축에 있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Y축에 있다. 자, 이때 양수 M의 값을 물어봤어요. 기울기.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말해준 거잖아요. 그 다음 여기가 중점이라는 걸 말해줬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딱 하나 뭐가 있죠? 아, 요거잖아. 그치?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높이는 뭐한다? 밑변을 수직이 등분시키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됐다라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야. 됐죠? 자, 그러면 어찌됐던 간에 이 직선을 우리가 L이라고 논다면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랑 뭐 하는 거예요? 수직한 거죠. 그렇죠? 수직한 거니까 요 놈의 기울기
요 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인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는 몰라. 그냥 문자로 쓰면 돼요. 어색해하지 말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 L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 y에서 3을 빼버리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고요.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뭐가 끝났죠? y축 위에 있다 그랬잖아. 뭐가 y축에 있다? 요 직선의 y절편이 요 직선하고 만나는 거잖아, 그렇지? 맞니? 그러니까 y절편이 같은 거야, 둘이. 자, 두 번째 뭐가 같다? y절편이 같다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렇죠? y절편이 같다. 만나는 점이 y절편이니까 교점이. 따라서 여기서 y절편 구하고요. 여기서 y절편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y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0 대입해서 y절편이 얼마가 되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m이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y절편 구하면 되는 거죠. y절편 어떻게 구하죠? 요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요? 0을 대입하죠. 0을 대입했을 때 y 값이니까 요거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n분의 2가 되고 3 넘어오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심플하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같은 거죠? 마이너스 2m하고 요 놈하고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n분의 2 더하기 3이다. 자, 양쪽에다가 m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2m 제곱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m이 되겠죠. 자, 이쪽으로 2항에서 정리하도록 하죠. 2m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인수분해 되죠. 2m m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 이게 0이다. 따라서 m값은 얼마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우리 누구 찾는 거야? 양수값 찾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분의 1이 된다. 난이도가 얘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왜 어렵게 느껴진다? 요게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쓰려고 생각을 안 해요, 학생들이. 왜? 어색한 거야. 이렇게 푸는 것들. 직선의 방정식 하면은 보통은 뭐 기울기를 준다든가 뭐 점을 준다든가 해서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식은 항상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야.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뭐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만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90 몇 번이죠? 3번인가요? 자, 요건 풀인 그대로 놔둘게. 자, 여기 가보도록 하죠. 자, 직선과 수직이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2루트 13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직이죠. 그렇죠?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기울기의 곱을 찾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뭐 하자? 2x 더하기 3y 더하기 3은 0이다. 얘를 갖다가 이제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해야 되겠지. 3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빼기 1.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기울기가 누구니?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쵸?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죠? 뭐의 기울기? 요 직선의 기울기.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이 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y는 2분의 3x 더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여기를 b라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y절편을 보통 k라고 많이 써요. 그러면 요 직선에서 어디까지 거리? 원점까지 거리 0,0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2루트 13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얘를 다시 뭘로 바꿔야 돼요? 일반형으로 바꿔서 공식 적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y는
3x 더하기 2k로 바꾸시고 2y를 2항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공식 거리는 루트 얼마? 자, x제곱 y제곱 하니까 14죠. 자, 0,0까지 거리니까 2k가 되겠죠. 여기 얼마다? 2루트 13이 되겠죠. 아, 쏘리. 자, 9 더하기 3은 13이죠. 그렇죠? 미안. 자, 그러면 절대값 2k가 얼마가 되죠? 2항해 주니까 26이죠. 그렇죠? 따라서 절대값 k는 13이 되니까 k 값이 얼마다? 13하고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값을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가지 값이 나오죠. y는 2분의 3x 플러스 13하고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13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오게 된다. 자, 역시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요 그래프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여러분 고무적인 건 뭐야? 옆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문제나 그 다음에 뭐야? 요거 신발끈 문제들은 그래도 질문이 없었다라는 거지. 신발끈은 그래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98번. 자, 선생님이 여기 여러분 시험 문제로 이 평행 두 직선이 평행한 건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맞지? 대놓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이 두 개가 자 얘랑 얘가 대놓고 많이 나오는데 둘 다 졸라 틀리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틀려. 여러분 질문 나온 거 보니까 세 개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지? 당연한 거야. 처음 배운 친구들이 이거를 술술술술 풀어낸다? 아주 칭찬할 일이지, 그렇지? 자, 근데 기본적인 틀만 가져가자라는 거야. 자, 평행한 두 직선인데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밖에 없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밖에 없는 거야.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절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일단 평행한 두 직선을 이렇게 그어본 거예요. 맞니? 오케이? 자, 얘를 1번이라 놓고 얘를 2번이라 놨습니다. 그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 두 직선 사이 거리, 자, 이 거리를 구하는 건데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고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고요, 그죠? 맞니?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고 거꾸로 이 점에서 어디까지? 요 직선 사이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는 거죠. 맞나?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쉬운 점을 찾으러 가셔야 돼요. 가장 쉬운 점. 자,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운 점이냐? 나는 딱 봐도 뭐가 제일 쉬워 보여? 자, 여기서 찾는 게 제일 쉬워 보이죠? y에다 뭐를 대입해버려? 0을 대입해버려. 맞니? y에다 0을. 자, 0을 대입하면은 얘는 뭐가 돼버리죠? 마이너스 7이 돼버리죠. 그치? 맞니? 이렇게 해도 되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아니요 선생님 전 여기다 0을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가 4가 되잖아요. 맞니? 그러지? 아무 상관없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좌표는 쉽게 찾았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7,0이다. 뭐 이 점은 얼마가 돼요? 여기는 0,4다. 뭐 이런 건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식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m을 모르죠. 선생님 m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이 뭘 왜 못 구해, 그지? 자, 평행이잖아요. 평행이니까 우리 어떻게 푼다? 이렇게 푸는 거죠. 2x 더하기 m 빼기 3y 플러스 14는 0이다.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다. 어떻게 하죠? 나연이 맞니? 자, 이렇게. 자, 383 갈라버린 다음에 x끼리 y끼리 상수끼리. 그래서 x끼리 분수 만들고요. y끼리 분수 만들죠. 그 다음에 상수끼리 분수 만드는데 앞에는 같은데 뒤에는 다르면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요거 계산합시다.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m제곱 마이너스 3m은 마이너스 2다.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는 0이다. 그럼 m 빼기 1, m 빼기 2는 0이니까
얼마다? 2라고 2가 되더라. 그지? 자, 2를 넣으면 여기가 얼마 되죠? 2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지? 여기는 2분의 7이 되고 자, 2를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되죠? 1 다 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 힌트가 나왔어요. 이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니까 2가 됐겠죠. 그렇죠? 자, 2가 됐으니까 이제 요 2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대입해 주니까 이제 식은 어떻게 되죠? 1번식은 이렇게 되죠. 1번식은 2x-y 플러스 14는 0이다. 자, 2번식은 어떻게 돼요? 2x-y 더하기 4는 0이다. 됐지? 자, 그래서 1번 직선 이렇게 있고 2번 직선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자, 서로 평행하는 거죠. 평행. 자,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고요. 이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는 거죠. 어찌됐든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거니까. 맞니? 그럼 좌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좌표는 얼마죠? 아까 똑같이 마이너스 7,0 이렇게도 되겠죠. 그쵸? 근데 자, 요 점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0을 해도 되고 0,4를 해도 상관없겠죠. 그쵸? 아무거나. 그럼 난 이 점이 좀 더 쉬워 보여. 그지? 요 점에서 어디까지?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자. 요 직선까지. 자, 그러면 이제 거리는 얼마가 되죠?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y 앞에 개수제곱 절대값 0사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0 빼기 4 더하기 14 따라서 루트 5분의 10 얼마? 2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틀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거 이 풀이 그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했던 거 맞나요? 평행한 거, 평행한 직선에서 미지수 찾기. 요것만 알고 계시면 요거는 앞에서 풀어봤던 거니까 잘 할 거야. 식이 다 주어지면 잘 할 겁니다. 요것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되겠지? 나연이 이거 출력 보내줘야지. 선생님이 지각이면 지각이라고 보내버리거든. 알겠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여기 가보도록 하죠. 여기 보니까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나와 있죠. 평행한 두 직선이 나와 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죠?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당연히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네 개 다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만 구하면 되는 거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세상 쉬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직선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요 직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x 더하기 2y 빼기 8은 0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자, 요 직선 얼마? x 더하기 2y 빼기 3은 0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일반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좌표만 좀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좌표 얼마? 0,4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0,4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무거나 잡으면 된다 그랬지. 따라서 거리는 자,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y 앞에 개수제곱 0사 대입하면 되겠죠. 0 더하기 8 빼기 3 따라서 루트 5분의 5가 되더라. 바로 루트 5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요 길이가 루트 5가 됐으니까 넓이는 얼마가 되죠? 5가 됐겠지. 그치? 이건 좀 쉬운 문제죠. 그렇죠? 맞지? 좀 많이 쉬운 문제. 윤서 잘 보고 있지? 오케이. 자, 이런 건 틀리지 마시고. 오히려 아까 위에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여기 이거 아까 한 건가? 안 했나? 자, 얘도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자, 여기 뭐가 있죠? 평행하고죠, 그렇죠? 평행하고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10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평행이니까 뭐가 같아? 기울기가 같았겠죠. 따라서 이 직선을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y는 얼마?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더라.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죠.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이 기울기가. 자, 따라서 두 번째. 자,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x고 절편은 모르더라.
그러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거리가 루트 10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자, 3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자, 평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 요 직선의 형태를 표현해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이더라. 됐니? 그럼 이제 다 끝났죠. 자, 뭡니까? 여기에서 점 아무거나 잡으시면 되겠죠. 얼마죠? 0,2.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점이 하나 있더라. 0,2. 거기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더라? 루트 10이더라. 라는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연스럽게 루트 10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y 앞에 개수제곱 절대값 0,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0 빼기 2 더하기 k. 자, 그럼 이제 2항 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10이 되죠? 절대값 마이너스 2 더하기 k. 자, 따라서 우리는 k를 뭐 암산으로 하면 되겠죠, 그쵸? 자, 얘가 10이 되면 되니까 얼마? 12면 되고요. 마이너스 10이 돼도 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왔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대입해요? k값 12하고 마이너스 8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 두 개가 나오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2, y는 마이너스 3x 빼기 8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20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시간이면 오답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자, 202번.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마 반복된 형태니까 할만할 것이고 여기는 다 달라요. 알겠죠? 자, 다 다르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과 2,6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나는 도형과 점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죠. 자, 웃긴 거 한번 봐볼래? 너네? 이거 자, 이렇게 푸는 친구 있었을 거야. 자, 숙제할 때 이렇게 푸는 친구. 자, 이 점 P가 뭔지 모르니까 P를 뭐로 잡아요? x, y로 잡아요. 맞니? 그렇죠? 그래 놓고 이렇게 풀 거야. 대부분 학생들이. PA는 PB다. 맞나요? 자, 점 P에서 A까지 거리, 점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풀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여기 A가 있어요. 여기 B가 있어요. 자, A하고 B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다 그랬잖아. 그치? 같은 거리에 있다. 잘 봐. 이게 희한한 건데. 여러분, 여기 정 가운데 중점 M. 이거 같은 거리에 있는 거죠. 맞나요? 그치? 자, 조금 더 움직여 볼까요? 자, 이등변 삼각형 여러분 기억나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같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맞니? 자, 다시 이렇게 하더라도 이등변 삼각형이면 같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지? 결국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게 다 거리가 같은 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내가 찾고자 하는 점은 바로 뭐다? 이런 점, 이런 선이겠지, 그치? 수많은 점 P들의 모임. 맞나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이 꼭지점이 바로 뭐죠? A까지 B까지 거리가 같은 점이야. 근데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만 만들면 요 점에서 A까지 B까지 거리가 같은 거야. 근데 그런 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막 그러겠죠. 봐봐.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 맞나요?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 그런 점들을 이어보니까 뭐가 된 거지? 수직이등 분선이 된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놓읍시다. 수직이등 분선. 외워버려도 좋아요. 수직이등 분선 찾는다. 선생님이 이 말을 왜 해주냐면요.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맞나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이제 이렇게 풀면 금방 풉니다. 여러분 수직이등 분선 많이 해봤으니까. 자, 이렇게 A, B 해서 누구를 구하자? 이렇게 수직이등 분선을 구해보자. 자, A
A좌표가 얼마죠? 1,3이고 B좌표가 2,6이죠. 그쵸? 자, 따라서 요점 M은 얼마가 되죠? 2분의 3,2분의 9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놈의 기울기.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죠? 2 빼기 1분의 6 빼기 3을 하니까 3이 되버렸죠. 자, 따라서 요놈의 기울기.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버린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서 어디를 지나죠 지금? 요 점을 지나죠. 그렇죠? 요 점을.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 L이라고 하는 것은 Y에서 누구 빼버려요? 2분의 9.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X에서 누구 빼버려요? 2분의 3을 빼버리면 되겠죠.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건 너무 쉬운 풀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 y 빼기 2분의 9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되더라. 자, 양쪽에 6을 곱하면 되겠죠. 6y 마이너스 9, 3은 27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된다. 이항합시다. 2x 더하기 6y 마이너스 30은 0이 되겠죠. 다시 2로 나눠버립시다. x 더하기 3y 빼기 10은 0이 됐다. 됐지? 그럼 이제 이 직선에서 어디까지 거리를 물어봤죠? 1,-2까지 거리를 물어봤지. 1,-2까지 거리. 따라서 거리 D는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y 앞에 개수제곱 절대값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루트 10분의 얼마가 되죠? 여기는 15가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잘못됐나? 22, 15가 어디냐? 어디? 여기 15인데? 이건 짜실한 실수들. 자, 쏘리. 여기가 2로 나누면 15죠. 좀 끝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얼마죠? 20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2루트 10이 되다. 이렇게 마무리해. 답이 4번이다. 자, 이 문제는 아마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뭐는 나와요? 이식은 나와요. 알겠죠? 됐지? 근데 조금 더 의미를 파악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친구 거의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가 거의 없다. 이 말 나오면 거의 이렇게 풀어요. 거의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푼다고 해서 잘못된 건 절대 아니야. 저렇게 푼 것도 잘한 거야. 잘한 건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사고력이 좀 달라져. 알겠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자, 아직 25분 남았네. 끝내겠다. 다음에 203번 가볼까요? 자, 요 문제 별표하죠. 별표. 자,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보면 좋아요. 매개변. 거기다 써서 매개변화. 매개변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어렵다고 봐요. 이 문제. 이걸 잘 이해를 해봅시다. 잘 이해해 봅시다. 자,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 직선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뭔지는 몰라. 자, 이렇게 직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직선 3x 더하기 5y 빼기 8은 0이 있었다고 해보자. 자, 그런데 요 놈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요 점 A가 뭔지는 모르죠. 자, 뭔지는 모르지만 이 점 A는 문자 XY로 구성된 직선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를 뭐라고 놔요? X, Y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이때 누구를 구하라? OA의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지? 선분 OA. 그러면 5가 어디 있겠어요? 뭐 요 정도에 있었겠지. 0.5가 0,0이 여기 있었을 거야. 자, 여기서 어디까지? OA까지 선분을 그었습니다. 근데 요 놈의 어떤 부분? 중점 부분 M. 자, 요 놈이 나타내는 도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점. 자, 중점의 좌표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모르죠. 그쵸? 그래서 이 중점이 뭔지 모르니까 A, B라고 놔보도록 하죠. 됐지? 그러면
자,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 됐을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뭐가 되죠? A와 B의 관계식을 구하라 라는 말이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풉니까? 자, 첫 번째 중점 A, B는 바로 누구랑 같죠? OA를 이용한 좌표, 중점이니까. 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Y가 되는 거지. 맞니? 자, 따라서 A는 2분의 X가 되고요. B는 2분의 Y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X는 얼마? 2A, Y는 2B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우리는 누구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야? A, B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X값 2A랑 Y값 2B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X, Y로 구성된 관계식이 있는데 X값이 2A이고 Y값이 2B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A, B의 관계식이 나와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3 곱하기 2A 플러스 5 곱하기 2B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죠. 자, 이제 6A 더하기 10B 빼기 8은 0이잖아요. 2로 나눠주니까 얼마? 3A 더하기 5B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당연히 답을 쓸 때는 A 대신에 X, B 대신에 Y를 써주는 게 맞겠지요. 됐니? 이렇게 써도 답은 답인데, 알겠지? 아마 이제 보기에는 이렇게 X, Y로 돼 있을 거야, 답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화는 뭐냐? 이거겠지? 매개 변화는 이 X, Y가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B가 슉 들어가는 거지, 맞니? 그러면서 X, Y가 사라지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2A랑 3B가 들어와서 2B가 되겠네. 2B가 들어가서 A, B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 풀이가 뭐에 나왔다? 작년 수능에 나왔다는 거예요. 됐니? 이 풀이가 작년 수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학교 시험에 조금 어렵게 해서 나와, 알겠니? 매개 변화 방정식 무조건 하고 적어놓으시고 한 번쯤은 다시 보세요, 알겠죠? 이 유형이 아마 뒤쪽에 이 교재는 없네요. 이 교재는 없는데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으면 매개 변화를 좀 어렵게 해서 내요, 알겠지? 기억하시고. 자, 204번을 이제 하면 되겠죠? 자, 204번. 요거를. 자,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바로 풀어버릴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 봅시다.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 직선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한다라고 했죠. 이 문제가 뭐랑 같다 그랬죠? 201번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그랬지, 그치? 자, 이때 기울기가 양수인 거를 골라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합시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이렇게 직선 1번이 있어요. 자, 이거 얼마다? 4x 더하기 3y 더하기 2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직선은 얼마죠?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2는 0이네. 그런데 뭐가 된 거야? 각을 2등분한 직선을 찾으라는 거죠. 자, 각을 2등분했으니까 이런 직선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각을 2등분한 직선. 맞니? 그런데 여기만 각을 2등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도 2등분을 한 거예요. 맞니? 그러면 자, 1번 직선을 구할 것이냐 2번 직선을 구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두 직선 모두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점이 하나 있다라고 치면 x, y라고 하는 어떤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요 점에서 두 직선까지 거리는 당연히 뭐가 되죠? 같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 둘이 합동이잖아. 맞니? 근데 이런 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누구랑 같다? 201번이랑 똑같다는 거야. 같은 점에 이르는, 그지?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그런 점들의 모임이다. 그게 바로 각의 이등분선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풀이는 이제 뭘로 가는 거죠? 거리로 가야 되겠죠.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그게 같은 겁니다. 자, 따라서 루트, 자, 3제곱 4제곱 하니까 25죠, 그쵸? 절대값 3x-4y 플러스 2, 요게 같은 거죠. 자, 루트 얼마가 되죠? 얘도 4제곱 3제곱 하면 25, 4x 더하기 3y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루트 25는 사라지면 될 거고요. 양쪽에 절대값이 있지. 양쪽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풉니까? 첫 번째, 한쪽은 그대로 나오고 또 한쪽도 그대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맞니? 아니면 뭐가 되죠? 한쪽은 그대로 나오는데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됐니? 이게 절대값 풀이죠. 자, 그럼 이제 정리. 자, 이쪽으로 이항하고 이쪽으로 이항해 봅시다. 한쪽으로 이항해 볼까요? 자, 이쪽으로 이항하면 뭐가 되죠? x 더하기 7y 빼기 1은 0이 되고요. 자, 요거 이항하면 얼마가 되죠? 7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플러스 얼마죠? 3은 0이 됐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겠지. 자, 이때 여러분 잘 봐보자. 잘 봐보자. 두 직선이 나왔는데요. 두 직선. 자, 요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겠냐? 아니겠죠, 그렇죠? 그죠? 이거 기울기 양수 아니잖아, 그지? 자, 얘는 기울기가 양수인 게 눈에 보이죠, 그렇죠? y는 7x 더하기 3이니까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양수다. 답은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됩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알겠지? 자, 요것도 잘 적어놓으세요. 잘 나오니까 알겠죠? 둘 중에 뭐가 더 잘 나와요라고 하면 얘가 더 잘 나옵니다. 학교 시험으로 알겠죠? 근데 얘는 이제 심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프리버들이에요. 알겠죠? 응용 심화. 요거는 응용은 아니야, 알겠지? 유형에서 조금 어려운 거지 응용은 아닙니다. 이건 정해진 풀이야. 문제는 딱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201번, 204번 딱 고정이야. 물어보는 게 질문이. 자, 그래서 잘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209번. 자, 아이고, 시간이 별로 없네. 15분 남았네. 자, 가보자. 얘도 세 점. 자, 209번입니다. 세 점이 자 직선 위에 있을 때라고 그랬죠. 자,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직선을 구하려고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냥 풀이는 이거죠. 직선 L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따라서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문제를 풀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울기가 서로 같다. 자, 그래서 AB를 이용한 기울기랑 BC를 이용한 기울기나 혹은 AC를 이용한 기울기나 전부 다 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A하고 C를 이용해도 됩니다. 본인이 편한 걸로 하세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하죠. 문자가 좀 적은 것끼리 A하고 B, B하고 C를 하려니까 좀 귀찮아, 그렇지? 그래서 A하고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직선 AB하고 직선 AC하고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A에서 마이너스 2 빼고 4에서 1 빼고요. 그 다음에 AC죠. 자,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A 더하기 4에서 2를 빼면 되겠죠. 그리고 A 더하기 2분의 3은 여기 얼마? 4분의 A 더하기 3이다. 곱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A제곱 더하기 5A 플러스 6은 10이다. 자, 이 항에서 정리할게요. A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럼 A 더하기 6 바로 A 빼기 1은 0이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하고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6을 선택할 거냐 1을 선택할 거냐라고 봤더니 문제에서 0보다 크다 그랬어요. 따라서 1을 선택하시면 될 거고. 자,
이제 1 선택했으니까 뭐 해줘요? 자, 직선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자, 좌표 한번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A 좌표는 마이너스 2,1, B 좌표는 1,4, C 좌표는 2,5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어차피 두 직선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될 거야. 기울기 다시 한번 구해보죠. 1에서 마이너스 2 빼고요. 4에서 1을 빼니까 3분의 4. 기울기는 1이다. 따라서 직선은 자, 요점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y에서 4를 빼버리고요. 기울기 1, x에서 1 빼버리면 되겠죠. y는 x 더하기 3이더라. 끝. 그럼 이제 뭐 해줘요? 세 번째 직선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y절편이 3이죠, 그렇죠? x절편은 마이너스 3이죠. 어머나 이렇게 그렸어야 됐네. 자, 이거 됐지?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따라서 이 부분을 구하라 이 말이죠. x축과 y축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 따라서 답은 2분의 9 됐니? 자, 요건 영상을 올려놓을게.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건 지워버릴게. 자, 211번. 자, 여러분 이거 별표하세요. 너무 잘 나와서 그래야겠지. 자, 틀리면 안 된다는 문제야. 어려운 게 아니라 틀리면 안 된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왔죠?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거죠, 그쵸? 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이 말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죠? k에 관하여 내림차순 맞니? 항등식 풀이 요 말이죠, 그쵸? 자, 따라서 요거 전부 다 분배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첫 번째 kx 더하기 2x 마이너스 ky 플러스 y 플러스 4k 플러스 a는 0이더라. 자, 여기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렇죠? k로 묶어버리죠. x 마이너스 y 더하기 4죠. 그럼 다시 뒤에 2x 더하기 y 더하기 a는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도 자, 얘도 0이 되는데 얘도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0으로 만드는 점이 누구다? 이거다 이거야, 맞니? 이 값을 0으로 만들고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게 누구다? 마이너스 5, b다 이 말이야. 됐니? 그래서 저 마이너스 5, b라는 이 점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됐니?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계산해보죠. 마이너스 5 빼기 b 더하기 4는 0이다.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b 더하기 a는 0이죠. b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얼마가 돼요? 11 이렇게 되지. 그래서 a에서 b를 빼라. 자, a에서 b 빼니까 얼마? 1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었지? 내림차순하고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0이 되게 만드는 값이다 라는 거네. 그거만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순삭이네, 순삭.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뒤로 넘어가서 215번 가보자. 오답 다 하고 넘어갈게요. 왜 오답을 다 해야 되냐면요. 원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을 못하면 못 풀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215번 가보도록 하죠. 자, 세 직선이 어디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뭐야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자, 뭐를 구하면 돼요? 교점을 구하면 되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교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식이 완벽하게 나온 건 얘밖에 없어요. 얘는 K 때문에 조금 그렇고 여기도 K가 있어서 좀 그래요 문제가. 아니? 자, 그래서 요 둘을 가지고 뭘 해버리자? 우리가 교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x 더하기 y는 0, 그 다음에 3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k. 그냥 뭐 해버리면 돼요? 연립해서 구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x는 k, 따라서 x는 마이너스 k다. 자,
마이너스 K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K를. y는 얼마가 되죠? 2K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교점이 되는 거죠. 교점이 마이너스 K 플러스 2K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교점을 누가 지나면 되는 거예요? 이 교점을 얘가 지나면 되는 거죠. 요 놈이, 그지? 얘가 지나면 된다. 자, 따라서 두 번째 K 곱하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곱하기 2K 얘가 마이너스 5다. 그래서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은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K 제곱은 마이너스 5니까 K 제곱이 1이다. 따라서 K는 얼마? 2하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모든 실수 K 값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아니, 뭐 계산 잘못했네. 여기지? 여기다가 K 대입했지. 잘못했네. 뺐어. 마이너스 K 대입했어. 2K 마이너스 K 2K 어? 아, 이게 뭐야? K 제곱이 아니네. 에이. 자, 다시 쓸게 어디?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5죠, 그렇죠? 여기 잘 안 보이나 봐. 자, 그럼 요거 이항할게. 그럼 K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5는 0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K, 근데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죠. 뭐죠? K 값들의 곱이니까 그냥 근각에서 관계 얼마? A분의 C 해서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냥 끝나면 되지. 자, 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쉬운 문제죠. 자,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남았네. 자, 끝냅시다. 8개 쭉 가서 조금 힘들더라도 참아. 자, 1,0을 지나는 직선과 요 직선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나더라. 여러분, 수직도 중요하고요. 만나는 점이 y축이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0을 지나는 직선과 요 직선. 자, 그럼 이거 뭐야? 기울기를 봐야 되겠지, 그치? 맞니? 수직으로 만든다. 요거 먼저 정리해 볼까요? y는 3k 더하기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됐니?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자, 뭐냐면은 자, 요 직선이 자 이런 거야. 요 직선의 y절편이 얼마죠? 2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0,2. 그 다음에 1,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1,0이 있어요, 그렇죠? 1,0을 지나는 직선. 조금 크게 그려야 되겠다. 조금 크게 그립시다. 자, 1,0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y절편이 얼마다? 0,2야. 근데 이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얘는 그릴 수 있어요. 1,0을 지나는 직선인데 요 직선하고 y축에서 만나니까 여기서 만나야 돼요. 얘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 직선을 L로 잡아보면 얘가 바로 L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은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이니까. 됐어요? 따라서 다 풀었네요. 자,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요 놈의 기울기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죠, 그렇죠? 아이고, 끝났네요. 자, 누구 기울기? 요 놈의 기울기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렇죠? 따라서 요 기울기가 2분의 1이었다라는 소리지. 따라서 3k 더하기 2가 2분의 1이다. 끝. 따라서 3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좋은 문제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좋은 문제죠. 그래프를 그래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수식으로만 푼다는 거는 불가능해, 알겠지? 이런 거나 수식으로 푸는 거죠, 그렇죠? 뭐 수직했다, 평행했다, 만났다 그러면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거 꼭 필기해 놓으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인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적으세요. 뭐 그림만 그려도 뭐 되는 거지, 그렇지? 핵심이 요거니까. 계산 과정은 요거 하나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풀이 과정까지는 다 적을 필요가 없는 거야, 원래.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7번. 자, 요 문제는 여러분 고인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 이거 한 15년 전. 알겠지? 15년 전, 17년, 18년 전 뭐 이때는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그냥 좀 귀찮아서 안 되는 것뿐이야. 자, 가보죠. A, B, C가 있죠, 그렇죠? 세 꼭지점을 한다 그랬던 이거를 아까 어떤 친구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거를 이쁘게 여기다가 이렇게 찍는 이제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그리는 이제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도형을 쉽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A, B, C. 그럼 여기 학생들이 이제 의문을 달아. 선생님, 아니 어떻게 3콤마형이 0콤마형보다 왼쪽에 있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는 이 그림의 형태를 가지고 쉽게 풀려고 하는 것뿐이야.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요. 삼각형 ABC의 각 꼭지점에서 각각 대변액은 이 뭐가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수선의 교점을 구해보라 그랬지, 그지? 교점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림을 이쁘게 그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수선을 그었다 이런 말이죠. 맞니?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수선을 그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뭐 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림이 조금 그러긴 한데 수선을 그렸다. 됐나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예요. 요거 구해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자. 수선을 세 개를 다 구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맞니? 그 두 개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기울기를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기울기 얼마죠? x끼리 빼고 y끼리 빼면 이거 기울기가 좀 어정쩡하게 나오지, 맞니? 이거 빼버려, 됐니? 기울기가 빵이잖아. x끼리 빼면 7이죠, 그렇죠? y끼리 빼면 0이죠, 그렇죠? 좀 이상하지, 그치? 빼버리시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여기 가볼까요? 요거. 자, 요놈 가지고 기울기 구해보겠습니다. 자,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죠? x끼리 빼면 3이고요. y끼리 빼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죠? x끼리 빼면 4고요. y끼리 빼면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2분의 3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죠? 요놈의 기울기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됐니? 자, x끼리 빼니까 4야. y끼리 빼니까 6이야. 그럼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시세. 반대로 되겠다. 반대로. 자, 아유, 요거 하나 바꿔야지. 여기 내가 색깔로 칠해놔가지고 여기를 먼저 봐버렸네. 자,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기 요놈이랑 수직인 게 얘니까 요놈의 기울기를 봐야 되겠죠. 요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됐죠? 그러면은
요 직선을 1번이라 놓고요. 요 직선을 2번이라 놓으면 1번과 2번의 교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끝나는 거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고정이에요. 절대 안 바뀌어. 딱 문제가 이렇게밖에 안 내.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됐니?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거 계산하는 거 시키려고. 이제는 안 돼. 자, 그래서 1번 직선 그려보면 찾아보면 y에서 누구 빼요? 요거 빼면 되겠죠? 0. 마이너스 3분의 2 x에서 누구 빼요? 3 빼면 되겠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2가 되고, 자 2번 직선 y에서 다시 0 빼면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x에서 누구 빼요? 마이너스 4 빼면 되겠죠? y는 2분의 1x 더하기 2가 되더라. 따라서 얘네 둘이 연립해주면 끝나겠지. 세 번째,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2는 2분의 1x 더하기 2가 되더라. 이거 사라지네, 그치? 따라서 x는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그치? y는 얼마? 2가 되지, 그치? 따라서 0,2가 바로 우리가 찾는 교점이 된다. 재미일도 없는 문제야. 응용력도 없고 그냥 딱 유형은 이거 하나다. 옛날에 시험 나온 거지 요즘에는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뭐 이것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자, 넘어갈까요? 자, 2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트렌드는 뭐라고? 저렇게 고리타분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낸다 그랬죠? 이렇게 교육청 기출, 평가원 기출, 됐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쫄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 쫄 필요 없어. 왜냐? 이 교육청 평가원 기출에서 킬러 문항은 이 교재에 없어요, 알겠죠?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3점짜리 문제나 4점짜리에서 좀 쉬운 거 그 정도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 응용력 가지고. 자, 1,3이라는 점이 하나 있네요. 그 다음 여기 5,2라는 점이 하나 있네요. 자, 이때 B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다. 얘가 지금 요거예요, 요거. 요놈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문제가 마름모입니다. 마름모. 마름모의 특징이 뭐죠? 대각선과 대각선은 어떻게 된다? 수직 이등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수직이동분선 또 구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지,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자, 요놈의 기울기 얼마죠? 4감소 2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 2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이 중점은 뭐가 되죠? 중점의 좌표 2라고 더해서 2로 나누면 3, 2라고 4 더해서 2로 나누면 2, 3,2가 되더라. 자, 따라서 y에서 누구 빼버려요? 2 빼버리고 기울기 2, x에서 3 빼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y는 2x 마이너스 얼마가 되더라? 4가 되더라. 자, 그럼 얘를 이항하면 되겠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곱은 얼마가 되죠? 4. 엄청 많이 나오죠? 수직이등분선.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수직이등분선. 원방 들어가면 또 나와요. 알겠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수직이등분선 하면 머릿속에다 저장하는 거야.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중점. 맞니?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자, 이제 한 5문제 남았죠? 오늘 원방 딱 여기까지만 할게. 자,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활용 전까지만 알겠지? 그러면 할만할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죠. 또 교육청 기출이에요, 그렇죠? 교육청 기출. 근데 이거 아까 봤던 문제는 비스꼬름하지, 그렇지? 자, 비스꼬름합니다. 자, 문제를 보죠. A좌표. 자, A좌표가 A,6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점 6,0이니까 절편이죠. 6. 그 다음에 여기는 3. 이렇게 돼 있는. 자,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때 직선 L 위에 서로 다른 점 BC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 사각형이 뭐다? 정사각형이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정사각형. 아, 길이가 전부다. 이 정사각형의 뭐가 넓이가 5분의 81이다라고 돼 있죠.
넓이가 5분의 3, 80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어버려? 루트 5분의 81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루트 5분의 9가 되더라. 유리화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자, 그래서 풀이는 다 끝났죠. 자, 어디서? 요 직선 L에서 어디까지? 요 점까지의 수선의 길이. 그지? 얘가 얼마다? 얘가 루트 5분의 9더라. 이게 단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직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뭐죠? y는 이 육감소 3증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고 절편은 3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리 2 곱합시다. 2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다. 이항하면 되겠죠? x 더하기 2y 빼기 6은 0이죠. 여기서 어디까지? a, 6까지 거리요. 여기까지 거리. 자, 그럼 이제 마무리. 거리가 얼마죠? 루트 5분의 9죠. 자, 루트 얼마죠? 5죠. x제곱, y제곱. 자, 절대값 누구 집어넣으면 되죠? a 더하기 12 빼기 6이죠. 루트 5는 사라지죠. 9는 절대값 a 더하기 6이더라. 끝났지? 자, 그래서 마무리. 얘가 얼마가 되죠? 9가 되거나 마이너스 9가 되면 되니까 a는 얼마더라? 3이 되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15가 되기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 값 구해보라는데 a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겠죠. 1사분면이니까. 그래서 답은 누가 된다? 3이 되다. 됐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또 비슷하지 아까 푼 거랑? 아까는 뭐가 안 나온 거야? 점이 주어지고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였죠. 넓이를 구해보라고. 근데 이번엔 넓이가 나와서 거꾸로 점을 찾아보라. 근데 결국에 적용하는 풀이법은 전부 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에요. 그만큼 엄청 중요하다는 거지. 중요하다. 자, 다음에 2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번. 자, 요거 별표하세요. 별표. 자, 이 문제가 뭐라고요? 매개 변환. 매개 변환이 나오면은 역시 머리가 아픕니다. 알겠죠? 매개 변환. 어렵습니다. 자, 1,-1과 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잇는 선분 AP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자, 이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결국에 뭐를 구하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어렵죠. 자, 일단은 봅시다. 직선이 있습니다. 6x-4y 빼기 1은 0이다. 항상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죠? a가 있어요. a라는 좌표 1, 마이너스. 자, 이때 점 P를 잇는다. 점 P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무렇게나 잡았어요. 자, 점 P는 당연히 뭐죠? x, y가 됐겠죠. 왜? x, y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치? 자, 얘를 갖다가 몇 대 몇으로 내보냈다? 2대 1로 2대 1로 내분한 점. 그치? 자, 이 점이 뭔지 모르니까 Q라고 나오죠. 그쵸? 자, 이때 얘는 뭐죠? A, B가 되겠죠. 그쵸? 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풀이를 한번 해보면요. 자, 점 A가 뭐죠? 1,-1이고요. 점 P는 x, y인데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했다? 2대 1로 내분한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내분점 공식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자, 내분점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점 Q A, B는 3분의 곱하니까 2x 더하기 1 다시 3분의 2y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누구를 찾아야 돼? 자취의 방정식을 찾는 건데 이 자취는 뭐에 관한 거죠? A와 B의 관계식이죠. 그렇죠? A와 B의 관계를 찾는 거지 XY 관계를 찾는 건 아니야. 그렇지? A, B의 관계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A는 3분의 2x 더하기 1이고 B는 3분의
3y 빼기 1이고 자 얘를 정리해주니까 x는 얼마다? 3 곱하고 1 넘어가서 2로 나누면 되겠죠. y는 자 3 곱하고 1 넘어가고 2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관계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 그렇지? 이 관계식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 요 x하고 y 자리에 대입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샥샥 사라지면서 누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a, b가 들어가서 관계식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매개변환 방정식이라고. 됐니? 내가 찾고자 하는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문자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대입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두 번째 6 곱하기 2분의 3a 빼기 1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3b 더하기 1 빼기 1은 0이다. 자, 양쪽에 요거 뭐 약분해도 되겠지? 약분하면 3, 약분하면 2. 자, 정리합시다. 얼마죠? 9a 빼기 3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2 빼기 1은 0. 그럼 9a 빼기 6b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자, 3으로 나눕시다.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이 됐겠죠? 자,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관계식인 거야, 그치? 답이긴 답인데 최종적으로 답을 어떻게 쓰자? a, b 자리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자? x하고 y를 대입해서 답을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0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지? 우리 마음속으로만 a, b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고 최종 답 쓸 때는 이렇게 이쁘게 써줘라 이 말이야. x, y 관계식은 중요하니까 꼭 적어놓으세요. 다른 거는 좀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으라지만 이거는 풀로 적어놓으시고 이 흐름을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림도 꼭 그려놓으시고.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이제 논리냐면요, 잘 봐봐.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점 P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겠지. 점 P가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겠죠. 근데 전부 다 몇 대 몇으로 내분하죠? 2대 1로 내분할 거예요. 여기도 2대 1로 내분할 거예요. 맞니? 근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닮은 공부해봤지? 평행선이 주어졌을 때 닮은 B 뭐가 있죠? 2대 1, 2대 1, 2대 1이잖아. 전부 다 마주보는 변의 비가 2대 1, 2대 1, 2대 1이니까 그 선분은 이렇게 그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평행하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해석을 잘하는 친구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다음에 이 점을 구해서 식을 만들겠지. 맞니? 맞죠? 뭐 그렇게 푸는 친구도 있겠죠. 맞니? 그러니까 이 그림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상을. 그러니까 그림은 예상이 가능하다. 근데 예상만 가능하다 해서 풀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규칙을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매개변환 방정식, 풀이법. 자, 주어진 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A, B의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요 X, Y 대신에 뭘 대입할까라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A, B를 대입해야 되는데 그럼 A, B를 어떻게 대입하지? 그래서 누가 주어져? 이렇게 내분점이라는 관계식 공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입할 수 있도록. 자, 나머지 서술형은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질문이 나온 거야. 서술형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숙제 검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원방을 나가야 되겠지. 자, 이렇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좀 나가보도록 하죠. 집합 명제? 집합 정도까지. 자, 여기 가볼까? 자, 두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니 직선이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평행밖에 없는데 질문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ax 더하기 3y 빼기 5는 0이다. 2x 빼기 1-ay 더하기 2는 0이다. 그래놓고 뭐 해버려요? 자, 남남북녀로 잘라버려, 그지? 잘라버리고 x끼리
y끼리 상수끼리 맞니? 그러면 알아서 분수가 나오죠. 2분의 a 1 마이너스 1 더하기 a 그 다음에 3 여기는 2분의 5 맞죠? 얘네 둘이는 가고 얘네는 달라야 되겠지 그치? 평행이니까 분수 만들고 자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a 더하기 a 제곱은 6이다. 이항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 인수분해 a 빼기 3 a 더하기 2는 0이다. 따라서 a는 얼마죠? 3하고 마이너스 2. 자 음수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2. 너무 쉬운 문제. 자 꼭 풀어봅시다. 보면은 꼭 질문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우리 반만 아니고 뭐 학생들 보면 서술형은 꼭 질문이야. 왜 그러지? 앞에도 서술형인데 그지? 서술형 어려운 거 아니니까 풀어봐. 난이도가 훨씬 낮잖아, 그지? 훨씬 낮은 문제. 자, 그 다음에 223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직선이 있는데요. 뭐라고 나왔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뭐뭐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전부 다 K로 네임차순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자 분배를 먼저 하자. 2KX죠, 그쵸?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KY, 마이너스 Y 빼기 4는 0이다. 자, K가 있는 걸로 묶어버립시다. 자, 묶어버리면 2X 더하기 Y, 나머지 2x 빼기 y 마이너스 4는 0이더라.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2x 더하기 y는 0이고요. 자, 2x 빼기 y는 얼마? 4가 됐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빼버립시다. 빼버리면 2y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그러면 x는 얼마가 되죠? 1이 됐겠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교점 아니 교점이 아니죠? 점 P는 뭐가 되는 거죠? 점 P는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요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랬으니까 요 직선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이항하면 되겠죠.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 됐겠지?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루트 2분의 절대값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얼마? 2가 되더라. 바로 답은 루트 2. 이렇게 쉽지요. 자, 할만해, 그지? 나눠서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점 P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는 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계속 강조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야. 엄청나게. 자, 다음 볼까? 224번. 드디어 이제 끝나네. 끝나고 45분 남았네. 가보자. 요 직선이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잡았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아니,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교점,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교점, 교점만 구하면 되잖아. 그지? 교점이 A, B니까. 자, 첫 번째, 자 연립합시다.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랑 누구랑 같죠? 여기 x랑 같으면 되잖아. 2x는 8, x는 4. y는 얼마가 돼요? 똑같으니까 4. 그래서 4,4가 a가 되더라. 두 번째,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랑 누구랑? 여기 3x랑 만나더라. 4x는 8이더라. x는 얼마더라? 2더라. y는 얼마가 되죠?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6이 되죠. 바로 2,6이 되더라. b가. 아니 그런데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자, 넓이 S는 2분의 1 절대값 한 다음에 누구 넣어요? O, A, B, 다시 O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0,0 A 대신에 4,4 그 다음에 2,6 0,6 그림 안 그려도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편하게 뭐 해주면 된다?
하나, 둘, 셋. 다시 편하게 하나, 둘, 셋. 됐죠? 그래서 신발끈으로 조져버리면 되는 거야. 자, 바로하고 곱합니다. 얼마? 0 더하기 24 더하기 0. 그 다음 다시 녹색 곱합니다. 0 더하기 8 더하기 0. 그래놓고 뭐 해줘?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신발끈 모르면 안 돼. 자, 24 빼기 8. 바로 2분의 1 곱하기 16이죠? 답은 8이다. 쉽지? 자, 점이 안 주어져 있을 뿐 점 구하는 거 여러분 연립방정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리고 잠깐 숙제 검사를 좀 할게. 자, 질문이 많아서 조금 타이트하네요. 알겠지? 좀 쉬어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쉬어가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네.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조금 나가봐야 되긴 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오케이? 오늘은 나가는 양이 좀 적겠지, 그치? 다음 시간에 좀 여유로울 거야, 알겠지? 오늘만 좀 참아줘. 자, 원의 방정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선생님이 좀 수업 시간을 좀 쉽게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자, 여러분 원의 방정식 옆에다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취의 방정식. 여러분 모든 그래프는요 점을 제외한 걸 다 도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점을 뺀 직선, 포물선 이런 거 다 도형입니다. 도형이에요. 도형. 오케이? 여러분이 도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삼각형부터지. 맞니? 이거는 평면 도형이에요. 평면 도형. 맞니? 다각형. 이것도 도형이야. 평면 도형. 알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형은 평면 도형을 말하는데 그 중에 다각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제외한 건 다 도형입니다. 근데 그 도형들은 전부 다 뭐죠? 발자취야. 맞니? 수많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내가 앞으로 가면은 그건 직선이고 내가 돌고 있으면 원이 되는 거고. 맞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목하게 가면은 포물선인 거고. 맞나요?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자취가 되는 거다. 그럼 어떤 자취가 되는 거냐? 이런 자취가 되는 거겠죠. 자, 어떤 하나의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이 뭔지는 몰라요. A, B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거리가 R로 일정한 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야. 이게 X, Y죠. 그렇죠? 근데 이 거리가 R인 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는 거겠죠. 그지? 또 어디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있는 거겠죠. 점수가. 맞니? 그런 점들을 내가 쭉 이어봤더니 어떤 모양이 되더라? 이런 모양이 되더라 라는 거. 그지? 이런 모양이 되더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느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그런 점들의 모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원 그러면 이 안에를 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원은 이 점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이 곡선의 형태를 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거리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뭐예요?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 제곱은 r이 되더라. 자, 양변 제곱하니까 어떻게 되죠?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은 r 제곱이 되는 거지. 자, 요 모양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여러분,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식을 보면요, 그 도형의 특징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걸 표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 함수 공부하면 뭐가 나오죠? 대부분 2차 함수 이렇게 외우죠, 학생들이. 그치? 그럼 얘를 보자마자 뭐를 할 수 있죠? 꼭지점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걸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대한식,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특징을 찾아낼 수가 없죠.
맞지? 보자마자 꼭지점을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뭐를 알 수 있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원의 중심 어떻게 찾는 거죠? 2제곱이 0이 되게 하는 x값, 2제곱이 0이 되게 하는 y값, 그 다음에 제곱이 되는 요 값을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되죠? a, b.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뭐가 되죠? r. 이런 식으로 식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다 찾아낸다? 0이 되는 x값 찾아내면 돼요. 0이 되는 y값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여기 제곱이 되는 값 r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적냐? x제곱과 y제곱 요놈의 개수는 반드시 1이 돼야 돼요. 이걸 맞춰주지 않으면 원의 방정식은 잘못된 겁니다. 자, 한 예로 이런 거예요. 한 예로 4가로 x-2제곱 4가로 y 플러스 1제곱은 1이야. 자,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원의 중심은 2,-1인데 눈에 보이죠? 0이 되는 x값 2, 0이 되는 y값 마이너스 1 눈에 보여? 그랬더니 반지름을 이거 제곱한 거니까 1이잖아요 라고 말을 할 거야. 근데 아니야. 왜 아니냐면 요 x제곱과 y제곱 앞에 이렇게 4가 있으면 안 돼요. 1이 있어야 돼요. 1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다시 뭘로 나눠준다? 4로 나눠줘야 돼요. 요런 식으로 됐니? 그래서 반지름이 1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된다? 2분의 1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요게 반지름 제곱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원의 방정식 하면은 x 완전 제곱식, y 완전 제곱식, 그다음 반지름 제곱 이건 알아. 근데 항상 이 개수가 뭐가 돼야 되죠? 이차항의 개수가 1이 돼야 돼요. 이렇게 1이.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반지름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됐지요? 요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인 거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눈에 보이죠? 이건 외울 필요가 없지. 자,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요것만 암기해야 됩니다. 식의 형태를 암기해야 돼요. 원의 방정식이 뭐야? 그러면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은 r 제곱이야 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럼 두 번째 얘는 외울 필요가 없죠. 왜냐?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이 바로 뭐예요? 0,0이죠. 그렇죠? 맞니?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0,0 바로 원점이 되는 거죠. 원의 중심이 원점, 반지름은 r. 그죠? 따라서 요 식을 변형한 것 뿐이니까 얘만 외우면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의 방정식 바로 써볼 수 있겠죠. 어떻게? x에서 2를 빼서 제곱하죠. y에서 -2를 빼서 제곱해야 되겠죠. 왜? 0이 되는 x값과 0이 되는 y값이 얼마? 2라고 -2가 돼야 되니까. 맞니? 자, 그리고 반지름은 항상 제곱해야 되니까 16. 맞나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식은 뭐냐면요. 자, 요거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박스 치시고 얘는 일반형이 되는 거예요. 자,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2번 내지 3번으로 나눠서 할 거야. 2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 2번 정도가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요 부분을 살짝 놔두고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 제곱은 r 제곱이잖아요. 자, 이 형태가 나와야지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은 r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얘를 한번 우리가 뭐 해보자? 전개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자,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 빼기 r제곱은 0이다. 됐죠? 자, 그럼 다시
x제곱 있죠. 그 다음 플러스 y제곱 있죠.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 되는 거지.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이거 x 앞에 개수죠. y 앞에 개수죠. 나머지 전부 다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x, y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준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우기 쉽게 선생님이 말을 해줄게요. 이걸 선생님 어떻게 외우나요?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여기 x제곱이 있죠. 그럼 x에 관한 2차 항이 있다라는 건 1차도 있고 상수항도 있다라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x제곱 그 다음에 1차 ax가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됐니?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1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맞나요? 표준형이 됐던 일반형이 됐던. 자, 다음에 y제곱도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봐봐 여기. 자, x제곱 있고 y제곱 있잖아. 그러니까 x도 2차, y도 2차인 거야. 그럼 y도 2차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1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1창의 개수는 뭔지 모르지. 왜? 2창의 개수만 1일 뿐 1창의 개수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a, b 마지막 상수항. 됐니?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그럼 나머지 상수항 몰아서 한 번에 써주기. 됐지? 그러면 일반항 외우는 건 어렵지 않다. 여러분 일반항은 왜 외워놔야 되냐면요. 학교 시험에 일부러 낼 때가 있어요. 계산하라고. 엄청 이게 오래 걸려 계산. 알겠지? 왜? 문자가 모르는 게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죠. 그렇죠?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 내는 이유가 야, 너 일반형 계산은 좀 할 줄 아니? 연립방정식 계산은 좀 복잡해도 잘 할 수 있니? 연산 안 틀리고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로 출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있죠? 원의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잘 봐봐. 여러분. 자, 잘 봐보세요. 얘네 둘이 연결해서 뭐를 만들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지. 자,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죠. 그렇죠? 2차 함수에서 얘를 뭘로 만들죠? y는 a 가로 x 빼기 p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만드는 거 기억나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꼭지점 p, q라고 쉽게 말하지. 그치? 이때 이 꼭지점 p가 의미하는 게 뭐죠?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구랑 같아요? 추계방정식이랑 같잖아. 맞니? 이 추계방정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요렇게 축은 뭐다? 마이너스 2a분의 b다. 그렇지? 그래서 일반형에서 우리가 이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x값 바로 꼭지점의 p를 구하려면 추계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여기서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얘네 둘이 가지고 추계방정식을 쓰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y들을 가지고 추계방정식을 쓰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니까.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왜냐면 많이 쓸 일은 없어요. 알겠죠? 자, 굳이 뭐 이렇게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것만 뭐 알면 된다. 의미상. 근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중요한 건 그냥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돼요. 자, 선생님이랑 이거 몇 개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몇 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씩만 풀 거예요. 됐니? 하나씩만 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자, 0이 되는 x값, 0이 되는 y값. 이게 바로 뭐가 되죠? r제곱이죠. 그렇죠? 따라서 중심은 얼마가 되죠? 2,3이 되고 반지름은 얼마? 2. 이렇게 나오겠죠. 2,3 반지름은 2. 됐니? 자, 다음에 여기도 가볼까요?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 그랬죠?
자, 다이렉트로 구해보죠. 원의 방정식 x에서 중심 빼서 제곱, y에서 중심 빼서 제곱, 반지름 제곱 이렇게 해서 식 나오죠, 그렇죠? 맞니?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쉬운 거야. 자, 그럼 여러분 229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도형이죠. 도형인데 도형을 안 그리고 풀면 안 되는 거야. 맞니? 그래서 항상 도형을 그리세요. 원 문제잖아. 원을 그리는 거죠. 뭐 어렵다고 원을 안 그리. 이거 한 번만 그리면 풀이가 확실히 달라지는데. 자, 원의 중심이 얼마죠? 1,5죠. 근데 어디를 지난다고 그랬죠? 4,2를 지난다고 그랬잖아. 그치? 뭐 위치는 아무데나 잡으세요. 여기든 여기든 여기든. 맞니? 여러분 보기 편한 데다가. 그럼 결국에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 R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원의 중심을 찾았으니까 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x-1제곱, y-5제곱. 이제 반지름 구하러 가볼까요? 반지름은 뭐가 됩니까? 루트 x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9, y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16, 루트 25죠. 그렇죠? 따라서 5가 됩니다. 반지름을 제곱해야 되니까 얼마? 2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우리 원의 방정식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야. 원의 방정식 만들기. 이해되셨니? 자,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죠.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잘 들어봐. 자, 이걸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원의 중심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반지름도 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뭐 해준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완전 제곱식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x제곱 마이너스 4x는 누가 필요해요? 4가 필요하죠. y제곱 더하기 6y는 누가 필요하죠? 9가 필요하죠. 그렇죠? 맞지? 그럼 이제 누가 넘어가면 되죠? 요 9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9 됐니? 그런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누구를 더했어요? 4랑 9를 더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4랑 9를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x-2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제곱은 4가 되더라. 따라서 식을 만들었으니까 원의 중심은 얼마? 2,-3이고 반지름은 2 이렇게 구해지겠지요. 그지? 자, 근데 쟤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그지? 뭐든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는 좋긴 한데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맞니? 빨리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해주면 뭐가 되죠?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쵸? 따라서 2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하면 y값 축의 방정식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죠. 얼마? 마이너스 3. 그치? 여기서 2, 여기서 마이너스 3.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뭘로 바꾸지 않더라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축의 방정식을 이용하니까 뭐가 나오죠? 원의 중심은 나오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야. 이 원의 중심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을까요? 대입을 할 수 있을까? 대입을 할 수가 없겠죠. 상상을 해봐. 안 되지 왜? 아니, 원의 중심은 여기잖아, 그렇지? 맞니?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원 위의 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맞니? 그래서 원의 중심은 빨리 구할 수 있지만 뭐는 구할 수 없다. 반지름은 구할 수가 없어요. 이 형태의 문제점. 됐니?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빨리 해결해 볼 수 있어. 봐봐.
원의 중심을 가지고 식에다가 대입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럼 반지름을 어떻게 찾나요, 선생님? 이렇게 찾으면 돼요. 중심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x-2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제곱이죠. 그렇죠? 맞니?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이제 반지름 제곱이 들어와야 되잖아. 어떻게 계산하냐? 요거를 보니까 상수항이 4가 있죠. 여기도 얼마가 있죠? 상수항이 9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9가 있네요. 그렇죠? 맞지? 그런데 여기다 얼마가 더 추가로 있어야 돼요? 4가 있어야 되잖아요. 추가로.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얼마를 더해요? 4를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4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로 들어오는 거지. 0 더하기 4니까. 맞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풀이법이야. 자, 봐봐.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귀찮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자, 마이너스 2ab 하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x값 1이죠. 자, y값 이렇게 해주면 얼마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5죠. 그렇죠? 그러면 x값 1, y값 마이너스 5니까 원의 중심은 나와요. 지금 1, 마이너스 5가. 그러지? 그런데 이 중심을 여기다가 대입은 못한다 이 말이야. 원 위의 점은 아니니까.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찾는다? 요 식을 가지고 x-1제곱 y 더하기 5제곱까지만 쓰자 이 말이야. 맞니?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데는 1이 필요한 거고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데는 25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좌변의 식을 가만히 보니까 상수항 값 현재 1이 있죠. 1이. 그럼 1은 이제 1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는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그치? 여기 25가 추가로 더해져야 되잖아. 여기다 25를 더하면 되겠다. 여기도 25를 더하면 되겠지. 맞니?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들어와요? 25가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죠? 그치? 편한 걸 선택하라 이 말이야. 편한 거. 근데 이렇게 푸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여러분 2차 함수 우리 공부할 때도 추계방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푸는 친구들이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풀어보시면 돼.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수업의 마지막은 아니고요. 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자, 요거 보죠. 다음 방정식이 뭐를 나타낸다? 원을 나타내 들어가는 실수 K값의 범위를 물어봤죠. 여러분, 원을 나타낸다는 건 무슨 말이죠?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반지름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그치? 맞니? 자, 여러분, 점을 찍었어. 이게 원이니? 아니죠? 그러니까 원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이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반지름이 0보다 크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반지름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반지름 제곱이 0보다 크다. 수비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15분밖에 안 남아서. 자, 타이트하게 하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뭘로 만든다? 표준형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간단하면 표준형으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됐지? 간단하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4제곱이고 y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누가 넘어가요? k는 이항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k가 됐을 것이고 16이 필요하니까 16을 더했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 반지름 제곱이 누구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된다고. 따라서 마이너스 k 더하기 16이 0보다 크니까 k는 누구보다 작다? 1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제외하고 풀어보세요. 한 대여섯 문제 정도 되지, 그치? 지금 바로 풀어봐. 첫 페이지는 딱 그것만 할 줄 알면 웬만한 건 풀 수 있어요.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6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270번 가보죠. 자,
3분 뒤면 집에 가야 돼. 자, 이제 집에 가. 집에 가니까 바짝 봅시다. 자, 지름을 양끝점으로 한다. 자, 중요하겠죠? 자, 지름을 양끝점으로 하니까 이렇게 원을 또 딱 그린 다음에 자, 원의 지름 그 다음에 양끝점 A, B 쓰고 자, 원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지름을 2등분하겠죠. 그렇죠? 중점 공식 써라 이 말이지. 얼마니? 2, 마이너스 2죠. 그렇죠?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아이고, 요 거리도 나오죠. 그렇죠? 자, 빼서 제곱하면은 9, 빼서 제곱하면 4, 얼마? 13 이렇게 되죠. 너무 쉽지?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이니까 x 빼기 2제곱 플러스 y 더하기 1제곱 반지름 제곱하니까 13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 반드시 원을 그리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유형은 4번까지만 해주는데 4번까지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자, 4번은 별표를 하는데요. 왜 이건 별표냐면요. 세 점 중에 지름의 양끝점이다. 뭐 지름하고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원의 중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런 모양인 거예요. 자, 그려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A, B, C 이런 형태야. 그치? 그러니까 원의 중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지름하고도 관련이 없는 거야. 맞니? 무의미한 점입니다. 따라서 이 식의 페이크를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식은 뭘로 가져간다? 일반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5, 0,4, 3,1 있으니까 다 대입하는 겁니다. 1, 5 대입할까요? 1 더하기 25 A 더하기 5B 플러스 C는 0이다. 0 대입하고 4 대입하니까 16 더하기 0, 0, 4니까 얼마가 되죠? 4B 더하기 C는 0이죠. 그 다음에 3,1 대입하니까 9 더하기 1 더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다시 A 더하기 5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6이고요. 자, 4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6이고요. 자, 3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해버려? 얘네 둘이 빼버리고 얘네 둘이 빼버리면은 식이 나와버리겠죠. 그렇죠? 자, 빼버리면 뭐가 되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자, 얘네 둘이 빼버리니까 여기서 이걸 빼버려도 되고 여기서 이걸 빼버려도 되겠지? 마이너스 3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돼버렸어. 3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얘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하니까 자, 더해버리면 A 사라지죠. 더해버리면 2B니까 B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 그럼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C 값은 어떻게 됩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C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식이 뭐가 돼버린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빼기 6Y는 0이 돼버린다. 자, 식 만들죠? X-2제곱 Y-3제곱은 얼마? 13. 이렇게 해서 A, B, C 구하면 되겠죠? 다 더해주니까 얼마다? 18. 자,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집으로 고!